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말씀을 못하세요. 그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한평생을 사신 장군 출신이십니다. 표명렬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그 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뭔가 탄압도 받으시고 진짜 군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부르짖으셨잖아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이런 책도 쓰시고 무엇보다도 국군운하를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사 그 내란관 출신들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한군인에서도 잘리고 육사 총동문에서도 잘리고 총동창에서 잘리고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더군요. 장군단에서도 제명됐고요. 잘리고 이게 무슨 순환이야?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육사 출신 동기생이 딱 두 사람밖에.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육사 출신들이 막 그냥 그렇게 가서 이러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 의상을 두 명밖에 안 왔다. 다들 눈치를 보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차라리 제명시키고 저를 상대하지 않은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병이 돼요. 그분들 뭐 뻔한 신문 쪼가리 그냥 뭐 책도 안 읽고 와가지고 뭐 어떻다고 그러고 막 극우적인 또 친일적인 막 이런 거 주장하고 하면서 퇴행적인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같이 상대하면은 제가 병나지요. 그래서 다행히 뭐 만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안 만나요. 예, 그래서 지금 표장군님은 1951년 입교죠. 그렇죠. 육사. 예. 올해 85기가 입교 있을 거예요. 그러면 67년 된 것 같네요. 예, 67년. 입교 67년. 예, 육사. 예, 육사 18기생이니까. 예. 야. 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게요.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아니 마치 우리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건강의 비법을 가르쳐 줄까요? 네. 어떻게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이거 이유지요. 그렇지. 예. 결과적으로 이런 길이 열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군대 계획에 관한 내용을 들어주기만 해도 막 신바람이 나는데 이거를 여러 이 청취자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개혁에는 마침표가 예. 없다고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세상에 이 개혁을 부르짖는 이 원로 별로 안 계시거든. 연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지금이 좋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지. 예, 좋은 게 좋지. 그런데 이게 올해 출판하신 거던가요? 예, 그죠? 금년이잖아요. 이야, 이 따끈따끈한 책을 그 연세에 90을 바라보는 지금 나이에 쓰셨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심이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그 뚜렷한 주관과 개혁에 대한 생각이 그냥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으시니까 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의 생각을 밝히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니까 이 젊음도 유지하실 수 있고 이 말씀도 아직까지 너무 예전 일을 생생하게 지금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나 개인이나 뭐든지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보수주의자들의 트렁이 그대로 가야지만 안정이 된다는 사고가 예. 많잖아요, 우리나라. 좋지요. 그대로 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이니까 예. 변화 없이 예, 그러니까 구조를 유지해야 친일 된다. 독재 세력의 기득권들에 의해서 만든 네. 구조, 예 그 안에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분들 예. 어르신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 연세에 글 쓰시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거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물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발전을 해야죠. 근데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면은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네. 또 발전하는 그 조건들이 과거와 달라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을 해요. 그래 미국 군대에도 개혁을 합니다. 그 선진국 군대에서도 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개념이 전혀 그 사람들은 무기체계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군대의 조직이나 또 교리나 이런 것도 바꿔나가야죠. 그리고 국제관계에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멍청하게 옛날 식으로 막 그냥 방공뭐 친일 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만 떠들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개혁의 시초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가 어떻다는 거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면은 하려고 노력하면 그 조직원들로부터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원들로부터 욕먹게 돼 있고, 잘하고 있고, 나 지금 좋은데, 나 조금 있으면 진급할 텐데, 뭐, 우리가 뭐 어쩌다는 거야. 하고 또 언론들도 군을 안 건드려. 군 건들면,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군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문제 화해와 하는데 그걸 제일 반대할 수 있는 게 극우적인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해져.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 건드는 순간 벌집에서 벌이 있습니다. 나가서 난리 쳐버립니다. 다들 뜻이 계시는데 그걸 이루는데 저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군 개혁을 앞장서서 부르짖고 그 제도화하고 그 군 개혁에 관한 법을 만들고 말로만 떠들었는데 그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무도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 아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분이 참 노력을 했죠.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났으니까. 맞아요.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개혁의 철학이라고 봐요. 그분을 글로 써서 그분이 늘 보고 계신다는 그 인터넷 신문에 제가 냈었잖아요. 수치아래에 걸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처음 취임하실 때 개혁을 위한 뜻을 모은다 해가지고 제가 뜻을 냈었는데 그냥 전혀 책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2004년, 5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을 했죠. 예. 그래서 연재도 한 10여일 하시고 예. 이게 우리가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도 선명하고요. 예. 그런 끊임없는 개혁을 향한 열망, 꿈, 의지 이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활발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개혁이 안 돼 있어요. 음. 조금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그런 사람들이 12.3 이거를 일으키고 그러고도 그 주동을 했던 사람들 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이고 또한 뭔가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 있는 집단 같으면 부끄러움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 또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그 모든 서울대 법대에 개헌과가 있고 역사에 내란과가 있대요. 둘이 만나가지고 아,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네? 법지식 있는 사람하고 힘을 가진 사람하고 무력관리자 합법적인 만나게 무력이 이런 나라를 한 30년, 50년을 뒤로 그냥 흘렸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그렇게 군인이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대만 개혁하면 군대만 개혁하면 이 나라가요. 네.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제가 강의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경북대학교 학생회에서 와서 강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강의에 딱 가가지고 떠들지요.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면 제가 곧 군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막 웃죠. 사람들이 장군 출신이라는데 네. 예국 저거 면역과 국가를 위하여 군대에 가서 저거 해야 되는데 뭐야? 당신 같이 안 갈 수 있으면 군대 가지 마. 와, 그거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해줬지. 군대가 우리 국민 민족이 얼마나 발랄하고 지금 보라. 지금 TV에서 얘기하면 케이팝나 뭐가 그냥 각 분야가 하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는 게 군대구나. 그러니까 가서 베린다 당신은.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막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थि킹 뭐 이런 거 막 무궁무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야 이거 쇼킹했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거 장군님한테 그러니까요. 기대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지금 이제 지금처럼 아직도 이렇게 개혁 안 될 줄 몰랐는데 다행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1년 6개월 했을 때 1년 6개월은 좀 참지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1년 6개월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 막 예를 들어서 갔다 와서 그 젊은 나이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개혁한 우리나라 완전히 개혁된 그렇죠. 소위 지금 직장 문화의 그에서 조직 문화가 갑질 문화. 그냥 우리 상관이 하면 상관 눈치 보면 이런 거가 없어지는 군대. 그걸 만들어 놓으면 군대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쫙 그 직장에 들어가서 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과거에 그냥 군대에서 계약받던 그런 가지고 막 이제 적치고 하던 그런 거 안 하고 말이야. 우리 학생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글쎄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지 마.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교수님 있잖아. 네. 이게 이제
공기를 체감하잖아요. 예, 예. 무슨 뜻에서 하시는 네. 말씀인지. 가요. 혹시 저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가 네. 아니 너 장군이 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완전히 상명하복 시절에 그것만을 그러니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군대 즉갈 뽑죠. 그렇지. 군대 시민이라도 해야 되는 무조건. 이런 엄정한 군기가 최고지 이런 분이 또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대가 옛날처럼 그런 군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그건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그 제복입은 시민 그냥 군인이지만은 근본 생각이 완전히 그 잘못된 과거에 군대 했던 사람들의 의식하고 똑같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촛불 뭐 혁명 그다음에 저 혁명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 군대가 그렇게 그런 걸 모르고 말입니다. 과거처럼 될 줄 알고 그냥 잡아다가 막 죽여버리고 그냥 가둬버리고 하면은 새 세상 만든다 하고 이런 썩어 빠진 그 기상천외 이런 걸 하고도 버젓이 그 썩은 생각으로 명령했다가 감옥에서 썩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외로 그 명령을 받았던 간부들, 중간 간부들은 이 지휘관들은 야 지혜롭게 맞아요. 소극적인 불복종을 하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래요?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걸 일부 정치군이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오랜 역사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